저희가 한 몇 주 전에 그 네, 영양학을 전공하시고 한 30년간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영양학을 가르치시는 박광균 교수님께서 네, 이 현대 그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을 통해서 과거 네, 한 70년 동안 평균 20% 30% 정도가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영양소를 잃어버렸고 유엔의 토양 성분 조사를 통해서 보면 토양 영양소가 85%가 감소됐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생명 역동 농업은 이렇게 그 토양 영양소가 감소된 토양에서도 물론 이게 평균이겠지만 그러면 우리 그 생명 역동 농업 기법은 토양 영양소를 회복하는 일을 사전 작업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농산품은 결국은 우리 김준덕 선생님과 원혜덕 선생님은 정말 건강하게 잘 사시는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정도신지 아니면 또 이거를 농작물을 이렇게 또 판로를 통해서 공급도 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예, 어,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사실 오늘날 이 토양의 그 표토의 유실로 말미암아 토양 성분이 약해지고 토양의 비옥도가 아주 급격하게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토양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영양가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각종 그 농산물들이 계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면서 수량과 외형은 그럴듯하고 수량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의 식량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많은 농산물들, 한국의 경우 아시겠지만은 식량 자급률이라는 게 거의 뭐 30% 전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70%가 외국에서 다 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재배되고 어떤 수송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공되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 사실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런 것들을 먹고 사니까 이제 건강이 안 좋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현재 토양도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방식도 거의 90% 이상이 이른바 화학농법,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같은 그런 화학물질로 재배하는 농사 방법이어서 토양의 활력이,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토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이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굳이 무슨 분석을 안 해봐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 사람의 건강이 허약해졌다고 하는 게 그걸 나는 증명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장 뭐 한 2헥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땅에서 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 지구 전체에 볼 때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나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을 그래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범위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인 생산성이 가능한 활력이 넘치는 땅으로 넘겨줘야 할 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며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건강하고 영양가 넘치고 좋고 거기에 맛도 있어서 아주 최고의 농산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 뭐 2헥타에서 생산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농장을 유지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판매를 함으로써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농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우리 회원들, 소비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농장을 지지해주는 회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주 생산품이 이제 토마토 주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곡식을 가지고 만드는 선식이라고 해서 뭐 귀리, 보리, 현미, 콩,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정도 되는 곡식 종류를 쪄서 분말로 해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네. 말씀드리도록 저한테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두 번째 판매는 제가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에 농사지어서 가공을 해주는 것은 남편이 하고 제가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이제는 회원들이 자리를 꽤 잘 잡았다고 할 수 있죠. 회원 시스템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거 아까 산양유 길러서 요구르트도 만들고 곡식과 채소로 선식도 하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잼도 만들고 밀을 길러서 빵도 만들고 뭐 또 주스도 하고 하는 식으로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직접 또는 가공해서 판매해서 농장을 이끌어 나가고 그래서 회원들을 공동 생산자라고 저희들은 또 말도 하고 그게 없으면 절대로 농장을 꾸려나갈 수가 없죠. 사실은 농사 짓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고요. 잘 하고 있고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저희 바로 옆에 교육장을 쓰고 있는 데인데요. 여기 제가 바깥을 보여드리기 전에 생명농업의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거의 안 보일 것 같으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지금 9가지 증폭제와 각각의 효능 이런 게 보이시나요? 네네. 네. 아, 예, 예, 첫 번째 증폭제. 칼럼이 보이고 이제 두 번째 칼럼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예, 9가지 해서 밑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쇠뜨기 증폭제까지 보이고요. 그다음 그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가시면 트리비움 다섯 조금 더 가지가 있죠. 가시면 돼요. 더 가시면 좀 한참 더 가시면 그림만 더 보이고 가요? 네. 떡갈나무, 민들레 증폭제까지 보이네요. 네네. 네. 그게 바로 생명역동 농업을 실천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 매개체가 된다 그럴까? 그 어떤 특별한 것인 증폭제고요. 이거 사람들 오면 남편이 1시간씩 강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2별짜리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이시나요? 네네. 별자리. 예. 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12별짜리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증폭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남편이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아마 농사 철학을 더 말씀을 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요 옆에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환경 디자이너인 윤호섭 교수님이라고 있으세요. 네. 여기 평화나무 농장이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네네. 예,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어요. 이게 천연 수지로 만든 이분은 오로지 이 초록 물감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저희가 좋아서 이렇게 걸어놨고요. 이제 제가 마당을 나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 보여드릴 게 별로 없는 게 저희가 봄, 여름 채소를 다 수확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마당으로 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밭이 거의 비어 있어요. 이제 가을 작물을 심을 차례인데요. 제가 열심히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마주 들고 있으니까 잘 보이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보입니다. 집하고 마당이고 길이 있고 길 맞은편에 이렇게 저희가 온갖 작물을 가꾸는 밭이 있습니다. 지금 밭이 보이시나요? 네네. 네. 왼쪽에 있는 흙집이 하나 보이시죠? 네네. 네. 20년 전에 여기에 농장에 여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폐허 같은 어떤 과수원이었던 거를 저희가 구입을 했던 건데 그때 남편이 흙집을 짓고 한 10년 개간을 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초가 지붕이었는데 지붕만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밭입니다. 이 밭에 저 뒤에 푸르게 보이는 것이 고추밭이고요. 네. 그 뒤에 콩밭이 있고 그 뒤에 들깨밭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저희는 여러 가지 농사를 조금씩 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만 보이는 게 봄에서 여름까지의 모든 농산물을,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자리예요. 고추밭 바로 아래에 양파밭이 있었고요. 그 아래 마늘밭이 있었고요. 그 아래 봄배추가 있었고, 봄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온갖 채소와 농작물을 기르다가 그걸 전부 수확을 해서 이제 가을 농사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을 여러 가지 채소를 심을 거라서 지금은 이렇게 별로 볼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발도르프 학교 아이들이 와서 심고 씨를 넣고 심은 지금 콩밭 보이시나요? 네네. 아, 콩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심어보고 씨를 뿌려보고 하면서 그 농사의 어떤 기본이라 그럴까? 순환을 좀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저 멀리 보이는 게 축사인데 축사 쪽도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아까 보여드린 밭은 사실 거기서는 좀 수입이 너무 적죠. 이런 무슨 콩농사, 밀농사 또는 채소농사를 해서는 그래도 저희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수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토마토거든요. 토마토를 제철에 길러서 지금 올해는 너무 폭염이라서 문제가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 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비닐하우스 안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비가림 하우스의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겨울에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토마토가 수분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림을 여름에 해주는 건데요. 올해는 폭염이 심해서 걱정이고 이제 토마토가 막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토마토, 수박, 참외가 7월 말에 방학할 때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여름 과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 겨울에 나와요. 그래서 겨울에 나와서 만들었고 우리입니다. 지금 토마토 밭이 제대로 보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잘 보이는데 우리 원혜덕 선생님이 이제 너무 멀어지니까 실내로 와서 음성이 약간 끊겼었어요. 말하는 소리가.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아래쪽에 그 빨간 색깔, 이게 빨간 과일, 보라색 과일, 흰 과일, 초록 과일이 있는데 빨간 색깔은 빨간색이 짙을수록 맛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래쪽엔 정말 빨갛네요. 네, 저희는 완전히 100% 익은 것만 따서 주스를 만들. 네. 그럴 때 맛과 영양이 최고가 되니까요. 네. 근데 무슨 보라색이 보이셨다고요? 아니요. 과일들이 이제 빨간색, 보라색, 하얀색 뭐 이런데 색깔이 짙을수록 맛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색깔, 이건 토마토거든요. 네네. 토마토니까 토마토야 당연히 붉을수록 영양과 맛이 최고이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뒤집어서 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저 축사로 잠깐 가볼까요? 아니면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됐나요? 너무 더우시면 실내로 들어가셔도 돼요. 축사를 봐야 돼. 축사. 축사를 가봐야 돼. 네, 그러면 더운 거는 뭐 이렇게 바로 연륜을 자랑하는 느티나무요. 20년 된 여기가 얼마나 선선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래서 축사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집을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전기가 태양열 전기도 쓰시나 봅니다. 남편이 또 뭐라 그럴까요? 태양광을 좀 무리해서 이게 적은 면적으로 많은 열량을 만들어내는
태양광을 누가 또 개발했다 그래서요. 그걸 또 무리해서 설치한 게 이겁니다. 보이시죠? 네네, 네. 예, 이거는 좀 특별한 태양광, 요 좁은 면적에 아주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 소리에 또 혹해서 남편이 저걸 했고요. 얘네들입니다. 소집이에요. 네. 비가 계속 와서 소가 그 옥수수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즙을 먹겠네요. 여물을 진짜 먹겠네요. 그 사료 안 먹이죠. 네. 아주 안 먹이진 않습니다. 거의 풀을 먹이지만 봄에서 가을까지는 거의 풀을 먹이고요. 겨울에는 볏짚. 여기 풀 먹인 흔적 보이시죠? 네. 예, 하루에 2경운기 뜯어다가 베어다가 주는데요. 사실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순환 농업에 대한 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초제를 쓰지 않으니까 풀이 무시무시하게 자라거든요. 그 풀을 베어서 물론 바로 퇴비를 해도 좋지만 소의 먹이를 주면 소가 그걸 뱃속의 미생물이 다 분해해서 똥으로 내놓고 그 똥을 발효시켜서 다시 밭에다 주고 밭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풀뿐이 아니라 무슨 뭐 옥수수대가 됐건 콩대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걸 전부 다 소가 먹거나 밟아서 이 녀석 좀 봐라. 소가 먹거나 밟아서 퇴비를 만들어 주면 훨씬 바로 이런 풀을 퇴비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퇴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생태순환 농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잘 못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옛날 한 유기농업 시작한 지 45년째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뭐 남들 보고 40년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 한 10여 년 이상 어떤 자기 신념이나 그야말로 뭐 좀 말이 거창해지지만 농사 철학 같은 것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엔 수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가 이제는 저희 농사 방법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해주는 회원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희가 온갖 물건 조금 나오는 물건을 자 연중 구매하겠다고 연초에 회원 가입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까지 순환 농업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10년 정도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남편하고 가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 한 번만 보여드리고 이제 끝낼까요? 아니면 저는 질문을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실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요.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일로 다 왔어요. 맞네요. 이 정도 면적이면 남들은 100마리를 기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20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이렇게 적게 기르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건강해서 바로 옆집에도 소집이 있는데 거기는 구제역으로 살처분을 했는데 저희 소는 지나갔어요. 바로 옆인데도 이렇게 소들도 좋은 환경에서 햇빛 들고 환기 잘 되고 넉넉한 면적에서 기르니까 소들도 건강하더라고요. 네, 예, 무슨 말씀 하시겠는데 해주십시오. 네, 아니 젖소는 없으시고 전부 다 한우만 있네요. 근데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젖을 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노동력을 글로 뺏기면 밭농사를 못하니까 이것은 풀을 먹고 똥을 내주는 역할이 훨씬 중요한 소입니다. 저희에게. 근데 아까 김건 선생님께서 염소젖을 짠다고 그러셨는데 염소는 그러면 우유를 드시나요? 염소젖 우유. 염소젖을 짜서 매일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원들에게 늘 다 나가고 있고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염소 보여드리러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황소입니다.
황소는 머리통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싸움을 해서 같이를 못 둬서 따로따로 둡니다. 오, 황소. 어디 요 까만 염소가 이리로 탈출을 해서 나왔네요. 보이십니까? 까만 염소. 네네네네. 아유, 그냥 젖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네, 젖이 아주 퉁퉁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이 아마 호주에서 온 애들일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생명력동 농업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쪽에는 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김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생명력동 농업 호주에서요. 호주는 워낙 뭐 땅이 넓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호주하고 아니에요? 뉴질랜드가 특히 많이 발달돼서 저희가 3년 전에 호주 연수, 뉴질랜드 연수 갔을 때 보니까 곳곳에서 나는 생명농업을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농업 땅이 넓고 아닌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두 요소, 증폭제를 사용하고 물론 유기농업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위에 어떤 우주의 기운, 우주의 영향을 땅에다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역동 농업을 내가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그 교육장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를 실천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하고 저를 보고 한국에서 생명역동 농업 하는 사람이 왔다니까 반가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애들 다 먹고 또 달라고. 아까 무슨 질문이 있으셨나요?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염소젖은 얼마나 맛있나 그랬는데 요구르트 만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야죠. 염소 보통들 상업적으로 기르는 건 다 사료만 먹이는데 저희는 매일매일 신선한 풀을 먹이거든요.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수입해온 목초인가요? 그거를 먹이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 그러고 이 3월에서 11월까지 염소젖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별도 회원제로 3월에서 11월까지 9달 동안 염소젖을 신청할 사람들 해마다 봄에 받으면 뭐 먹던 사람들이 몇 년째 계속해서 먹고 있죠. 네. 그게 뭐 네, 맛 없으면 안 먹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혹시 그 염소젖으로 치즈는 안 만드시나요? 치즈를 조금은 만드는데요. 진짜 치즈는 아니고, 진짜 치즈라면 좀 이상한데, 발효 치즈는 아니고 생치즈요. 커즈 형태로 하는 것만 가끔 좀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뭐라 그럴까, 한 조각씩 넣어주고는 하죠. 아직은 그런 것까지 만들 어떤 실력이랄까, 시설은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남편은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제대로, 발효된 치즈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도 조금 여러 가지 품목을 조금씩 하듯이 가축도 조금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요구르트 나갈 정도에서 조금 여유 있는 정도, 닭도 저기 있는 닭도 저희가 알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이거는 뭔가요? 에코빌리지? 이런 거 저도 뉴질랜드 갔을 때 보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갔더니 생명종 농업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치즈는 그냥 커즈 형태로 생치즈나 가끔 조금 만드는 정도죠. 아직 아까 실력 없다고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염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못하니까 이렇게 유량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중권 선생님께서 그 2헥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염소와 그 다음에 소 이제 이 자연 아까 핵폭체인가 아까 증폭제를 만들어내는 소. 근데 이렇게 일손은 몇 분 정도이 필요하세요? 일손 운영하시는데? 네. 남편하고 제가 하고 몇 년 전서부터 가공을 저희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합류를 4년 전에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했고 여름에는 남의 손을 빌려요.
그 토마토 주스 가공에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만 안 하면 남의 손을 안 빌려도 되는데 여름에는 한 사람 외부인의 손을 빌립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은 가족농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기르는 데는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토마토를 많이는 안 길러요. 저희가 1헥타르에 토마토를 길러서 주스를 만들면 저는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수입이 제일 높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한 700~800병만 해도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손이 덜 가는 곡식들을 기르는 거예요. 뭐 밀, 보리, 콩, 벼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길러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열매 또는 채소를 가지고 선식이라는 통곡물 선식을 만든다든지 뭐 양파 같이 손이 별로 안 가는 거 길러서 양파를 한 달 전에 양파 회원들한테 전부 공급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손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노동으로 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봄에서 가을까지 도와주는 외부 손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 전체에다가 토마토 하우스를 지어서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작물을 골고루 길러서 또 순환을 하고 하면서 보람을 갖는다 그럴까요? 농사의 의미를 찾는다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워낙 일을 잘합니다. 정말. 저거 사람들이 오면 10사람이 할 몫을 한 사람이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도 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미래 그 농업 지도자가 될 후보생들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지만 이 생명 역동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턴 과정으로 좀 받아서 그들이 배우고 숙식을 제공하며 굉장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런 그 윈윈 시스템이 좀 있을 줄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가족들만 한다니까 너무 놀랍네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젊은 목사님이 올해 배우겠다고 와서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작년에도 신대원 졸업한 사람이 자기는 유기농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1년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같이 이게 저희가 저희 집이 공동체 아니고 한 일개 농가일 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증된 사람, 이 사람 정도면 정말 같이 어울려서 우리 집에서 한 식구처럼 1년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하겠다는 사람의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사람이 와 있고 재작년에도 1년 와 있었는데 이거는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 대신 저희가 뭐 틈틈이 조금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학생들이 와서 어떤 농업에 대한 가치를 좀 배운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교육장으로 저희가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기농업 또는 생명역동 농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기본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바로 어떤 교육적인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서부터 나름 평화나무 농장이 바람직한 농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그런 대안학교랄지 또는 단체들에서 와서 뭐 1박 2일 또는 일주일 또는 2주 이렇게 머물면서 함께 농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생각지 않은 수입이거든요. 그 수입이라는 건 물론 정신적인 수입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름 사회의 어떤 보탬이 된다 그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됐어요? 뭐 계산으로 간 친구들. 그 사람들 아주 2년째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초보라서 맨날 전화하고 찾아와서 보고 그러는데 참 아주 괜찮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올해는 6가구가 거기서 집을 6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소개해 주시죠. 그쪽으로 간 그 그룹에 대해서. 그 집이 그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양의 가향 공동체라고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걸 준말로 하는
갑자기 그 지도자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큰일 났네요. 그분 성함이 왜 생각이 안 난대요. 그분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공동체라고 해서 꼭 모여 사는 것만은 아니고 젊은 미혼 남자들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하지만은 자기 직장이 있으면서 주일 예배를 같이 보면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는데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괴산으로 내려가서 내려갔다고 해서 그이들이 전부 다 농사 짓는 건 아니고요. 선생인 사람은 학교를 글로 옮기고요. 또는 요즘에는 어떤 재택근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2년째니까 많이 헤매고 있죠. 그렇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전화하고 물어보고 또 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가양 공동체라고 안양의 그 총신 출신 목사님인데 그 이름이 뭐더라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양진일. 맞습니다. 양진일 목사님이요. 네. 양진일 목사님. 예. 거기가 이제 그런 좀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신앙 트레이닝을 늘 했어요. 대안학교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원혜석 선생님네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어서 훈련받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로 내려가서 지금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죠. 예, 양진일 목사님. 그래서 이런 공동체 운동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일어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가정집일 뿐이지만은 아까 그 발도르프 대안학교를 말씀드렸지만 교회 그리고 공동체 실적인 공동체 또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 긴밀하게 저희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카톨릭에서도 많이 옵니다. 카톨릭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도 또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됐지요? 네, 아이고 자세히 다 봤습니다. 우리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시고 우리 또 시원한 그늘 아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네. 다른 분들 혹시나 질문하실 분들은 또 질문을 하셨으면 이렇게 예, 네. 그 유기농 농사를 하시니까 이제 결국은 비료나 이런 농약을 안 쓰시는데 네. 이제 그 벌써 이제 10년 이상 몇십 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나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농작물들이 그럼 병충해나 이런 거를 잘 이기고 있나요? 약을 안 뿌려도? 끊어졌나? 예, 연결되셨네요. 네. 조금 전에 끊겨서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그 농작물들이요. 예. 유기농으로 농약이나 이런 비료 없이 잘 병충해를 잘 이기고 있는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벌레가 꼬이는 거는 참 쉽진 않아요. 그러긴 하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땅을 잘 유기물을 집어넣어서 땅이 분명히 건강해져서 또 병을 잘 이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석 달 열흘 비가 왔거든요. 대한민국에요. 네. 그래서 바깥에 고추를 심은 건 다 죽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농약을 무지막지하게 뿌려댔는데도 고추가 다 죽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바깥에 심은 고추가 그 비에도 농약 하나 치지 않았는데 잘 견뎌서 잘 땄거든요. 그러니까 땅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병충해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또 감수하기도 하고 양면이 다 있습니다. 예.
벌레들은 계속 오는군요. 그렇죠. 예, 벌레도 오고 뭐 병도 오고 그러는데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견디더라고요. 작물들이요. 네. 땅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잘 땅이 그 병충해를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아까 하루 10시간을 일하신다 그래서 야, 참 일이 네. 많겠구나 짐작은 했지만 그 오늘 농장 그 규모 여기저기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뭐 10시간이 아니라 정말 15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인데 정말 예, 대단한 일을 맞습니다.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네. 먹는 이 음식 한 톨 한 톨이 참 이런 귀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구나. 저 그 평화나무 농장 이름 그대로 그 평화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보는 내내.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새벽 2시에 접속해서 지금 현재 시간 요하네스버그 새벽 4시 41분 우리 이현희 형제님 비몽사몽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또 우리가 예, 잡담방으로 해가지고 어저께 뭐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접속하셨는데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예, 포천에 있는 평화나무 농장 소식을 들으시면서 감회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저는 딴 것보다 네. 그 이름 그냥 평화 표정 농장이신 제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본 표정 중에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제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막 뭐 평화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제가 그 하나 왜 그 아까 지 목사님이 뭐 호주는 뭐 땅이 넓어서 저거 하신 게 저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여기 한국에서 한번 양봉업자가 남아공에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이드를 한 게 아니고 그 다른 분이 가이드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양봉협회에 가서 한국이 이제 뭐 꿀 수입을 하는 게 이게 그 쿼터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뭐 그 업자마다 뭐 몇 톤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한국 그 양봉 수입업자가 여기 양봉협회 뭐 이렇게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벌한테 설탕을 먹입니까? 하니까 그 양봉업자의 답이 뭐였냐면은 돈만 더 주면 그렇게도 해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아니 늘린 게 꽃이고 그 이제 그 사람 말이 이제 그러더래요. 그 설탕을 좀 꿀에 담아서 넣으려고 일부러 먹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돈만 더 주면은 설탕을 먹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호주도 똑같을 거예요. 여기도 그 소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요. 그 다들 그 여기서 사 먹는 소고기가 뭐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보다 맛은 덜할지 몰라요. 그 미각적으로. 근데 다들 뭐 자부심을 느끼는 게 소는 절대 곡식을 먹으면 안 된다. 풀을 먹어야 되지. 근데 사료라는 게 결국 다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나 뭐 미국 이런 데서 그 좋아하는 마블 소고기에 나오는 그 마블 이게 곡식을 먹어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풀을 먹으면 그런 게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뭐 적당히 고기에 알아서 기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구워 먹고 이러면 맛은 있겠죠. 근데 과연 맛있는 게 단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도 들어보니까 무슨 또 생각도 들었냐면은 지금 동의보감을 새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뭐 영양소 이야기도 나와서 가지고 옛날에 허준 선생님이 그 뭐 조사를 하고 뭐 관찰을 하고 이렇게 먹어보고 하실 때는 그 속에 무슨 영양소가 뭐가 들어있었는데 지금 과연 지금 이렇게 약재들이 그때랑 똑같이 비율이 나오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듣다 보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참 근데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냥 들어와서 표정 보고 저는 오늘
뭐 지목사님 설교보다도 죄송합니다. 저 농장 사모님의 표정 보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셔서. 네, 아이고, 은혜 반갑습니다. 받으셨군요. 고맙습니다. 포천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사이에서의 대화였습니다. 여기 뉴질랜드도 그 꿀이 많이 나는데요. 가끔 한국 분들 오셔서 이거 설탕 먹여 키운 거 아니냐 그러는데 웃음의 소리로 그런 말합니다. 설탕 값이 더 비싸. 왜 그 비싼 거 먹여 키우냐고. 사방에 널린 게 꽃인데. 맞아요. 같은 생각이. 거기 마누카 꿀이 아주 유명하죠. 네, 그게 그건 좀 호주인가요, 쓸데없이 뉴질랜드인가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아, 사람들이 찾으니까 네, 올라간 네, 그런 것 거겠죠? 같아요. 그럴 것 네, 네. 같아요. 예. 여기는- 거기는 뭐 날씨가 좋으니까 꿀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겠죠. 일반 꿀은 뭐 싼 편이죠. 네. 네, 마누카 꿀 지난 여기는 지금 시간에 겨울인데요. 네. 겨울에는 지금 저희 마당도 그렇고 이 알로에 거의 모든 꽃은 알로에 꽃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뭐 봄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은 아카시아 꿀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겨울 되면은 꽃이라고는 뭐 알로에가 뭐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그냥 알로에 꿀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꿀이겠네요. 약 안 뿌려요. 약값이 더 비싸요. 꿀값보다. 아니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꿀이 약이 되는 약꿀이다. 꿀이라고요. 네. 약이 되는 예. 꿀이겠죠. 아니, 알로에 꿀이면. 근데 되게 싸요.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겨울에 부산에서 얻는 꿀은 다 알로에 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싸요. 뭐 우리 뭐 흔히 보이는 그 500ml 꿀통 같은 거 500ml, 600ml 그런 거 하나에 뭐 한국 돈으로 한 5,000원? 그러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많이. 근데 아마 생명순환 농장 말씀하셨는데 생명역동농업이요. 예. 생명역동농업 제가 이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당연하시죠. 잘 모르시는 거. 여기서는 저희 지금 그때 지 목사님 오셔서 못 보여드린 게 조금 한이 되는데 바로 저희 집 옆에 그 농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퇴비를 보통 2년 동안 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옆에 뭐 닭농장, 소농장 이런 데 가가지고 퇴비 갖고 오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거 갈아가지고 이 퇴비를 만드는데 2년을 삭힌대요. 그래가지고 산처럼 쌓아놔요. 그렇게 그렇게 바로 뭐 저희 집에서 뭐 1km가 안 떨어졌어요. 여기서 1km 안 떨어졌다고 바로 옆집 뭐 목사님 와 보셔가지고 아실 텐데, 그래서 그 집이 땅이 한 20-30헥타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농사는 한 1헥타르밖에 안 짓는 것 같고. 근데 뭐 왜 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농사는 어차피 뭐 양이 아니라 자기 노동력 해당되는 거 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근데 2헥타르 농사를 다 지으시면은 손이 엄청나실 것 같아요. 손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 토마토 같은 거는 손이 집약적으로 필요하니까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저렇게 곡식은 제일 손이 안 가니까는요. 밀, 보리, 뭐 쌀 이런 거 하고 또 일부는 채소를 해서 노동력을 분산시키고 그 대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죠. 선식이라는 결국 미숫가루, 채소가 많이 들어간 영양 많은 미숫가루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양파 같은 거를 길러서 판다든지, 밀은 길러서 겨울에 시간 날 때 빵을 만들어서 판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아공에서 네. 말씀하세요. 남아공에도 생명역동농업이 꽤 활발하게 되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한번 교육 담당하는 내외분이 누군가 소개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저희가 밥을 지어드렸고 점심을 간장을 찍어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간장이 또 있냐고 그러면서 그 서양 분들인데
백인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흑인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아공에서는 생명역동 농장이 농산물을 파는 것보다는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해서 거기서 얻어주는 수입이 아주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수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교육의 현장으로 생각을 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남아공은 그렇다고 하면서 하여간 생명동 농업 그 교육 담당하는 분들 부부가 왔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 여기 농장 10% 이상이 여기 농장주는 90% 이상이 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흑인들은 예. 노동자로만 있나요? 예, 노동자로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농업이라는 게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5년, 10년 이상의 뭐 거의 10년 단위로 이상의 노하우가 결집돼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여기는 기업 형태로 땅들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국제 이렇게 그 지도 이런 거를 조금 보신 적이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남아공 바로 위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게 같은 나라였거든요. 예. 짐바브웨가 독립을 하면서 남아공 그 백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흑인들이 그 농장들을 다 차지를 했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돼버렸죠. 옛날에는 꽤 잘 살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그때 망친 농토에 뭐 한 1, 20%밖에 회복이 안 된대요. 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랬군요. 이건 대규모 네. 농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이 흑인들한테 안 넘겨주고 있는 기술들이 몇 개 있어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역량들이. 예. 그렇군요. 딱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숨어 있고 나오고 하는 거네요. 예. 네, 원혜덕 선생님 예. 제 아내가 옆에서 그 증폭제는 구하기가 만들기가 또는 구하기가 쉬운지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그 미국에서 생명역동 농업으로 박사학위를 딴 분이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묵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강의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자기는 정말 거기서 고급 호텔을 서울에서 내주는데 있기 싫다고 우리 집에 와도 되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 가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퀘이커 교도였는데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하다가 잠깐 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증폭제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증폭제를 9가지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어느 때 한 번은 미국 농부하고도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해인가. 한 집에서 한 가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9집이 서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실 저희 남편은 이 많은 농사일을 하면서 1년 내내 증폭제 만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온갖 증폭제 원료가 아니라 꽃을 심어서 따서 말리고 하여간 이게 동물의 어떤 기관을 가지고 식물을 싸는 거기 때문에 1년 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준비를 남편은 사실은 9가지를 혼자 다 만들어요. 그래서 가을에 회원들 보고 오시면 회원들은 현장에서 작업만 하는 거죠. 뭐 그 내용물을 집어넣는다든지 땅에 묻는다든지 이런 그 하루의 작업을 하는 거고 그 준비는 1년 동안 남편이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땅에서 캐내는 거예요. 그 겨울 동안은 위에는 얼어 있지만 땅 속에는 물의 에너지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한 거는 생명역동 농업에 강의를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뭐 경이롭던데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와서 캐가지고 나눠가고 하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남편은 쉽게 합니다. 네. 예. 네, 원혜덕 선생님 이렇게 2부까지 해주셔서 두 번째 찾아와 주셔서 오늘 정말 실제적으로 생명 역동 농업에 대한 그래도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는 저희도 생명 역동 농업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도 남한테는 설명해 줄 만한 아주 충분한 그 현장 교육을 좀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정말 그 두 세대에 걸쳐서 40년 이상 이렇게 뜻있는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셨으니 저희 고국 땅에 뜻있는 분들이 많이 또 제2의 제3의 평화나무 농장 같은 일들이 번져나가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미동부 지역은 지금 현재 시간 10시 55분, 밤 10시 55분이고 아마 한국은 지금 이제 12시 55분이 되니까 1시를 가리키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한 10시 45분 그러니까 시작한 지 1시간 30분에서 45분 정도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만 늘 이렇게 열띤 토론과 또 많은 참여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늘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혜덕 선생님과 또 우리 남편 되시는 김중권 선생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둘람 공동체도 언젠가 가서 노동력의 일손을 거두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좀 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아둘람 공동체에서 토마토 주스를 드시고 싶거나 네, 요구르트, 젖으로 짠 요구르트 먹고 싶으면 우리 연락처를 통해서 우리 원혜덕 선생님 계시는 포천에서 한번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체험담을 좀 우리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좀 또 세계적으로 또 팔려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